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임상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트라우마 팁스 앤 트릭. 임플란트 시술 시 마주하는 고민을 해결해드릴 뉴욕 치과병원 김근홍 원장입니다. 먼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보셨던 원소 주기율표를 잠시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닐스 보어 이론에 의하면 체외곽 전자의 수에 따라 가로줄로 원소들을 배치했고요. 체외곽 전자의 수가 같으면 세로줄로 배치함으로써 같은 화학적 성질을 보이는 원소들을 같은 족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원소 번호 22번 왼쪽에서 세 번째 세로줄에 타이타늄이 있고요. 바로 밑에 원소 번호 40번 지르코늄이 있습니다. 합금에 많이 쓰이는 또 다른 원소로서 바로 옆 바나디움, 나이오비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속 합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플란트의 강도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합금을 사용하였는데요. 동물 실험에 특별한 논문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라치치의 논문인데요. 똑같은 SLA 서피스를 만들어서 BIC를 체크하는 것이죠. 미니피그는 동물 실험에서 가장 에비던스 레벨이 높은 동물 실험인 것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주와 8주에서 조직을 떼내서 BIC를 측정했습니다. 퓨어 타이타늄에서 BIC는 2주에서 76%, 8주에서는 84%로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되실 거고요. 타이타늄 지르코늄 합금은요 2주에서 59%, 8주에서 74%로 증가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타이타늄, 알루미늄, 바나디움의 합금이죠. 이 합금은 똑같은 SLA 서피스에서 2주에서는 42%, 8주에서는 28%로 대래 떨어지기도 하고요. 전반적인 절대 수치도 낮게 나타납니다. 이 연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도 정확하게 금속공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금속공학에서 아니면 치과 재료학에서 잠시 배우셨을 겁니다. 금속을 합금을 하게 되면 알파 페이스와 베타 페이스라는 게 존재합니다. 알파 페이스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합금의 구조이고요. 올소폼이고요. 베타폼은 그 격자 구조의 합금에서 원소가 치환된 거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파 페이스에서는요, 우리가 샌드 블라스트를 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SLA 서피스가 나타나는 반면에 베타 페이스의 표면에 샌드 블라스트를 치버리면 알루미늄이 노출이 되고요. 바나디움이 노출이 됩니다. 알루미늄은 알츠하이머 병과 연관이 많다는 것을 아실 거고요. 바나디움은 세포 독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직접적으로 세포가 죽는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드 5 타이타늄 얼로이에서 SLA 서피스는 상존할 수 없는 표면 처리라는 겁니다. 왜 치과에서는 퓨어 타이타늄을 고집을 해왔느냐? SLA 서피스를 계승하기 위해서였고요. 그레이드 5 타이타늄 얼로이에서는 SLA 서피스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드 5 타이타늄 얼로이를 가지고 임플란트를 만드는 정형외과에서는 표면 처리가 SLA 서피스가 아니고요. 일렉트로 이로전 서피스입니다. 전기 스파크를 가지고 거칠기를 조절함으로써 BIC를 높여가는 방식이고, 당연히 얼로이기 때문에 강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고, 마모에 대한 저항성만 가지면 되는 정형외과의 임플란트죠. 또 정형외과에서 많이 쓰이는 표면 처리가 신터드 서피스입니다. 이 임플란트 표면이 치과에 많이 들어왔었죠. 세균의 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어냈던 표면 처리법입니다. 그러므로 치과 임플란트에서는 왜 강한 강도의 재질을 사용하면서 SLA 서피스를 계승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BIC를 높게 가져가는 것 외에도 세균의 오염과 염증의 파급에 대한 적절한 저항성을 가지기 때문에
치과 임플란트에서는 퓨어 타이타늄을 가진 SLA 서피스가 훨씬 더 임상적 우위를 만들어 왔었던 거죠. 이 표면 처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똑같은 성질의 같은 족 지르코늄을 사용한 타이타늄 지르코늄 얼로이를 가지고 SLA 서피스를 만드는 것이고요. 정형외과에서는 더 강한 임플란트를 위하여 다른 그레이드 5 타이타늄 얼로이를 만들지만 표면 처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한 임플란트 재질의 타이타늄 얼로이를 가진 락솔리드 임플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임상적으로 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머티리얼을 가졌다는 것은 얇아도 된다는 뜻이죠. 특히 그레이드 4 타이타늄 임플란트에서 가장 임상적으로 문제가 났던 것은 작은 사이즈의 임플란트에서 임플란트가 쪼개지든지 금이 가는 문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재질의 임플란트 머티리얼은 네로 임플란트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네로 임플란트를 보시면 안으로 나사선을 가공을 하고 밖에서도 뼈를 위해서 나사선을 가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잔존 티타늄의 두께가 매우 얇아지기 때문에 강한 물질은 네로 임플란트에서 유용하고요. 임플란트가 강하게 되니까 당연히 와이드 임플란트에서 사용될 자리에서 레귤러 임플란트를 사용해도 되고요. 레귤러 임플란트를 사용해야 될 자리에 네로 임플란트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락솔리드를 사용한 임플란트 치료 전략은 임플란트를 한 단계 작은 것을 사용할 수 있음으로써 잔존하는 바칼 본 위드스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지비아를 적게 하든지 지비아를 생략함으로써 노인층 환자라든지 지병이 있는 환자에게 플랩 디자인을 달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소 심습 임플란트 수술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락솔리드 임플란트 치료 전략에서 중요한 점은 상악보다는 하악에서 더욱 유용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로 들어보면 텐트를 칠 때 폴대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 폴대를 나무 막대기 재질과 쇠 파이프 재질을 만들었을 때 모래사장에서 그것을 심으면 옆으로 치는 힘에 의해서 둘 다 쓰러질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바위에 폴대를 세울 때는 나무로 만들어진 막대기는 부러져 나갈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매질입니다. 심는 매질. 이것은 뼈의 덴시티와 연관이 됩니다. 상악에서 강한 임플란트 재질을 쓴다고 해서 그 타입 4 본이 견뎌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머티리얼의 임플란트라는 것은 본 덴시티가 받쳐줄 때 더욱더 유용한 임상적 결과를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악에 더욱더 임상적 우위를 보이는 것이고요. 상악 타입 4 본에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플란트 합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편에는 임플란트 외형 디자인에 따른 식립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우만 팁스 앤 트릭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